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니지라는 회사에서 개발팀장을 하고 있는 유보선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제조 산업 쪽에 적용을 해서 뭐 최적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장 진단 이런 부분들에 적용을 해서 그 이제 어떤 제조업체의 수익을 조금 더 창출을 한다던가 혹은 이렇게 이제 노동력이 많이 집약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실제로 참여해 보시는 그분들의 이제 노동력을 조금 세이브하게 해드리는 형태로 그 작업들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조업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에 좀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세계적인 사례들을 조금 소개를 먼저 시켜드릴 건데요.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제조 산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위성 사진을 이용을 해서 그 콩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당연히 이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예측이 잘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구매 계획, 판매 계획 혹은 생산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을 미리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이 케이스에 한해서는 일단 뭐 그런 겁니다. 이 지역이 실제로 농지인가 혹은 뭐 다른 지역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실제로 위성에서 측정한 사진들을 토대로 저렇게 취합을 해서 콩 생산량을 이렇게 지금 같이 이거 그건 없군요. 콩 생산량을 저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흥미가 있어서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혹시 이제 전이학습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미국 사례인데 실제로 비슷한 학습 모델을 가지고 아르헨티나 쪽에서 적용을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또 정확하게 잘 예측이 상대적으로 잘 되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꽤나 재밌게 생각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건 좀 많이 알려진 사례인데요. 결국에 이제 그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는 그러니까 알려지기로는 전 세계에서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의 약 한 3% 정도를 소모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에서는 다양히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이메일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이제 검색도 그렇고 많은 이제 저희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 온갖 그런 데이터를 다 보유하고 있고 요청에 의해서 데이터를 예, 뭐 셀렉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쿼리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열 반응이 최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IT 설비들도 있고 이런 그 작업에 관련된 IT 설비들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설비가 이제 그 냉각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저게 이제 데이터 센터 내부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되는 그러니까 뭐 좀 친근한 표현으로는 전기료를 많이 아꼈다라는 내용이 이제 요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예. 이게 되는군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그 지금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각각 소모되는 전기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용 전후에 확실히 이제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어, 뭐 이렇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총 IT 설비에 사용되는 전기료와 그 다음에 전체 설비에서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소모되는 전기료를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는 걸 PUE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저 PUE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낭비되는 전기, 그 다음에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점차 더 최적화했더니 실제로 이제 냉방비에 사용되는 비용이 많이 감소해서 실제 이제 IT 사용에 소모되는 비용만 이제 충분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재생연료 같은 것도 사용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렇죠. 이 부분 조금 말씀을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기 이미 이전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예를 들면 재생연료를 사용한 발전 설비도 갖추고, 그 다음에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최대한 이제 저비용으로 들여와서 내부를 순환시켜서 냉각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충분히
자동화를 이미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에 더불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최적화 작업을 했더니 네, 에너지 소모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세이빙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게 실제로 그 구글에서 밝힌 사실 딥마인드인데요. 예, 밝힌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쭉 리스트로 쓰여 있는 저 글들이 이제 입력 변수로 어떤 거를 사용했고 예측 모델을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실제로 저 PUE라는 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실제로 예측해 보니 이와 같이 예측이 잘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걸 가지고 이제 무슨 뭐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각의 입력 변수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뭐 무슨 낭비되는 부분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쿨러를 3개 돌릴 걸 2개 돌려도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최적화를 해서 네, 전기세를 거의 30% 가까이 세이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런 이제 제조 산업이라든가 다양한 산업군에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필요한 게 뭘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AI의 신뢰성, 뭐 초자동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예, 신뢰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2018년이네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가 이제 사실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든 개발자와 실제로 도입하신 분들 그리고 뭐 저 차를 이렇게 만드신 분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은 학습한 대로 뭐 의사결정을 내렸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제어를 했을 뿐인데 그 제어가 되게 이제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유 뭐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뭐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알파고라든가 뭐 아니면 혹은 이미지 쪽에 대해서도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아기가 칫솔을 들고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저거를 이렇게 인공지능에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가 야구 배트를 들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칫솔을 배트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세밀하게 뜯어봤을 때는 저런 식의 이제 부정확성이 항상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판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판다로 잘 인공지능이 인식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저런 식의 잡음을 더했더니 판다가 아니라 이게 뭐죠? 얼룩말인가요? 예, 얼룩말로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왜 어떤 식으로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내재적으로 지금 결함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밑에 거는 이제 그게 좀 보시면 이제 이게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어떤 뭐 글자를 이렇게 출력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얘가 학습한 내용이 그 내용이 어떤 거에 따라서 되게 이상한 결과를 내기도 한다는 얘기인데요. 히틀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의 글을 만들어냈죠.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학습된 데이터가 그만큼 히틀러한테 우호적인 데이터들만 잔뜩 집어넣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특정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학습이 과연 잘된 학습인가, 예측이 잘된 예측인가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 쪽 분야에서는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예측 모델이 왜 그렇게 예측했는지 그 과정을 조금 이렇게 이제 실제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용자가 판단을 보시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했구나.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가 아닌가 혹은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기술로 이제 LR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고양이 사진이 저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쭉 인공지능 예측 모델이 제일 고양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저 입력
이미지 중에 어떤 부분을 보고 인공지능이 이걸 고양이라고 판단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아래쪽에 보시면 빨간색 픽셀로 이게 또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들이 보이시죠? 입력 이미지의 이 부분들 때문에 인공지능이 얘를 고양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식의 이제 예측에 대한 설명을 주는 형태죠.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뭐 숫자들에 관련된 데이터들 그런 거에서도 예측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무슨 PUE를 예측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숫자를 예측을 하는 형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경우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여러 파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 파트들의 특성이라든가 성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떨 때 자동차의 가격이 어떻게 매겨질 것인가를 예측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이렇게 예측 모델을 돌려봤더니 자동차의 가격이라는 곳에 엔진 크기가 300이라는 것만큼 영향을 미치고 마력은 10 정도, 그 다음에 최고 회전수라는 건 1.5, 그리고 이제 차 고는 5 정도. 저렇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걸 이제 밝혀진 거예요.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배울 때 가장 처음 접하는 선형 예측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 선형 모델은 사실 그러니까 모델 그 자체로 되게 이제 예측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측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총 이제 자동차의 가격이 예, 13,321원 뭐 이런 식으로 매겨졌을 때 그 각각의 지금 엔진 크기는 3.2리터고 마력은 270, 그 다음에 최고 회전수는 6,200rpm, 뭐 높이는 72인치 이렇게 됐을 때 각각의 이제 300 아까 그 저희가 밝혔던 그 310, 1.5 이런 개수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개수를 이렇게 각각을 곱했을 때 실제로 나온 가격이 저렇게 13,000 얼마가 되더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결국에 각각의 엔진 크기, 마력, 최고 회전수, 차고 이런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저렇게 있고 각각의 변수들이 실제 저희 예측 목표인 자동차 가격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나가 저렇게 퍼센테이지로 이제 저희가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이 마력은 자동차의 가격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20.3% 약 한 2,700원 정도에 대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보셨을 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혹은 이게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다음 이 다음은 이제 그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은 결국에는 그 어떤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그 주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어떤 회피 기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계속 우회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형태의 이제 계속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제어를 하는 형태일 텐데요. 그걸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왜 이 차로를 계속 쫓아가는지, 그러니까 왜 이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는지. 그래서 차로가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 차로를 따라서 이렇게 주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양 옆에 저렇게 차들이 늘어서 있는 상태의 임을 인식을 제대로 하고 거기서부터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운전을 한다든가, 혹은 여기서 우회전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맨 아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차가 저렇게 나 있고 그 차로가 저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 차로를 따라서 이제 우회전을 마찬가지로 적절한 각도로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이제 그 의사 결정의 왜라는 질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이제 좀 많이 알려지고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에 가까웠고요. 지금은 이제 되게 많은 더 뭐라고 할까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흔히들 이제 지금은 무슨 사이버 인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버 인간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광고를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생성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람을 잔뜩 집어넣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 중간쯤에 위치해 있을 것 같은 특성을 지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형태로 이제 생성 모델을 적용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건 이미지 생성에 대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정확한 정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빨간색으로 어떤 이제 고장 혹은 결함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이제 이미지 자체에 이상한 이미지들이 저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왜 저 이미지가 저 부분에 저렇게 생성됐지를 실제로 인공지능 그 뉴럴 네트워크를 뜯어보면서 어떤 흔히들 이제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뉴런이나 어떤 조합의 뉴런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저러한 곳에 결함이 생겼다라는 걸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껐을 때 정상적인 이미지가 다시 생기는 등, 예, 이런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설명 가능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제 다양한 산업군 쪽에 적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 같은 경우는 포스코, 삼성 뭐 이런 식이 있고, 의료 쪽에서도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에서도 몇 가지 사례가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저 포스코에서 적용한 이제 설명 가능한 스마트 고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고로는 이제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을 잔뜩 넣고 이렇게 가열을 해서 이제 쇳물을 뽑아내는 형태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내부 온도를 굉장히 고온으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고온으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고온을 그러니까 적정 온도로 그냥 잘 유지해 주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내부에 이제 온도가 막 그러니까 외기 온도라든가 혹은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안에 내부 온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럼 이제 떨어진 온도를 다시 올리는 거는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소모하기도 하고, 품질 자체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고로의 상태를 예측하고 뭐 설명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도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나라에서 이제 표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는 거에서는 저희 나라가 꽤 이제 중심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사실 설명 가능 인공지능 말고도 초자동화 뭐 이렇게 탄소 저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적정 상태를 상시 유지해 주는 형태의 최적화라든가 혹은 조금 더 최적 운전값들을 찾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적용을 했을 때 탄소라든가 이제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감할 수 있더라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이니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니지는 이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회사의 이제 성공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저 스마트 고로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동서발전에 이제 보일러 튜브 누수 진단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 공정에서 생산량을 최대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건 아까 그 보일러 스마트 고로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그 발전소에 적용한 사례를 조금 말씀드려 보면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그 튜브가 있는데요. 발전소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미분탄을 태워서 그 뜨겁게 가열해서 그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만들어내서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공정인데요. 그 이 튜브가 실제로 파열이 돼서 스팀이 외부로 새게 되면 오히려 튜브가 가열이 더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스팀의 역할이 뭐냐면 튜브로부터 이 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스팀의 안에 있는 내부 스팀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그 역할이 충분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수가 발생한 후단에 과열이 지금처럼 발생을 하게 돼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주황색이 원래 그 튜브에서 나와야 되는 적정 온도인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고온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는 실제로 이제 이런 튜브 누수 사례가 워낙에 잦다 보니까 BTLD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가지고 이제 튜브 누수 소음을 검출하는 건데
사실 발전소 안에 내부 소음이 엄청 나기 때문에 그게 잘 검출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거의 여기 최후반 단쯤에는 그 소리가 감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온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잡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그거에 대한 감지가 가능하다라는, 예, 요 케이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케이스에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교통 정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도시에 뭐 교차로가 뭐 한 수백 개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수백 개에서 예를 들면 차량들의 이동 속도라든가 뭐 수요 교통량, 대기 길이 이런 것들을 예측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 시쯤엔 좀 많이 막히겠네, 혹은 몇 시쯤엔 좀 풀리겠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재밌는 게 녹색 신호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주거나 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녹색 신호를 더 주게 되면 당연히 이제 통행량이 늘겠죠. 그거에 따라서 전체 부천시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전체 교차로가 어떻게 이제 상황이 달라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는 형태의 저희가 지금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몇 사례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 저희가 실제로 같이 작업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한 회사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 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제 고객별로 사실 원하는 니즈가 거의 다 다르다 보니까 예측 모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품은 거의 이제 커스터마이즈가 되어 있는 형태로 납품을 하는 형태로 저희는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이 최근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셔서 이렇게 다행히 좋은 투자를 이렇게 유치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시간이 한 3,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2019년에 창업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같이 과제 같은 것들을 열심히 잘 수행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카이스트 교수님직을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학이 되게 잘 돼 있고 최신 기술을 항상 저희가 사실은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요 기술은 금방 전에 이제 저희가 어떤 이미지 생성 혹은 이런 거에서 아까 그 결함을 자동적으로 탐색해 주는, 그리고 결함이 없어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에 내부 설명해 주는 그런 기술을 이제 최근 논문으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교통량 쪽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거기다보다 이제 예를 들면 교통 상황이 좋을 때는 이제 각자 운전 습관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이제 형태로 운전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력 데이터에 뭔가 조금 서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측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런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이제 논문이 나온 상태이고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생성 모델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레이블링이 사실 돼 있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 자체가 꽤 많이 비싼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레이블링이 적더라도 혹은 되게 부분적으로만 돼 있더라도 저희가 고장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 여기 오른쪽에서 네 번째 상단에 서 계신 분이신데요. 같이 이렇게 잘 포스코코 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처음에 이제 시작한 저희 팀들인데, 저기 왼쪽에 혼자 청남방인가요? 청남방 입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은 조금 저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커졌는데요. 항상 재밌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